안녕하세요. 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테틱에서 관리받으실 때 마지막에 꼭 들어가는 프로그램 아시죠? 바로 모델링 팩인데요. 이 모델링 팩 사실 집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고 사용하시다 보니까 효과를 절반도 못 보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델링 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용법부터 꿀조합,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실수까지 전부 다 담았으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모델링 팩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먼저 왜 모델링 팩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수분 공급, 영양 흡수, 그리고 진정인데요. 모델링 팩은 이 세 가지를 마무리 단계에서 한꺼번에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에스테틱에서 관리받고 나면 피부가 유독 촉촉하고 탱탱하게 느껴지셨죠? 그게 바로 모델링 팩 덕분이거든요. 앞서 바른 앰플이나 세럼이 날아가지 않도록 피부 위에서 딱 밀착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피부가 건조하거나 칙칙하면 바로 팩부터 꺼내시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없어요. 피부 트러블, 건조함, 탄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딱 세 가지예요. 수분 부족, 피부 장벽 손상, 그리고 노폐물의 축적. 팩을 하기 전에 이 상태가 얼마나 개선되어 있느냐가 모델링 팩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팩은 도구일 뿐 피부의 기초 상태가 먼저예요. 그럼 모델링 팩이 피부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얘기해 볼게요. 모델링 팩은 파우더와 물을 섞으면 굳으면서 피부에 밀착하는데요. 이때 피부 온도를 낮춰서 모공을 조여주고 동시에 팩 안에 있는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흡수돼요. 쉽게 말하면 피부를 꽉 눌러서 밀봉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앰플이나 세럼을 먼저 바른 다음에 모델링 팩을 올리면 그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 속으로 훨씬 깊이 침투하는 거예요. 진정 효과도 정말 뛰어나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모델링 팩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모델링 팩은 무조건 스킨케어 루틴의 마지막 단계에 올려야 해요. 토너, 앰플, 세럼까지 다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올려주세요. 특히 앰플을 바른 직후 다 흡수되기 전에 모델링 팩을 올려주시면 성분이 증발하지 않고 팩 아래에서 계속 흡수되거든요. 이게 바로 에스테틱 효과를 집에서 재현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만약에 세럼까지 바르는 게 조금 거부감이 든다 싶으시면 토너와 앰플만 바르시고 그 위에 모델링 팩을 올려주셔도 되세요. 사용 빈도는 주 1회에서 2회가 적당한데 피부 컨디션이나 타입에 따라서 주 3회까지 사용하기도 하세요. 간혹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모델링 팩의 가장 큰 장점이 밀폐 효과라고 했죠.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팩 밑에 어떤 앰플을 깔아주느냐가 핵심이에요. 목적에 따라 조합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수분 충전이 목적이라면 히아루론산 앰플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히아루론산이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기는데 모델링 팩이 그 위를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줘요. 건조한 피부에 특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민감하거나 트러블 피부라면 병풀 성분 시카 앰플을 추천드려요. 피부 진정과 장벽 회복에 탁월한 성분인데 모델링 팩이 쿨링 효과까지 더해줘서 붉어진 피부를 빠르게 가라앉혀요. 저처럼 탄력이 고민이시라면 펩타이드 또는 콜라겐 앰플 조합을 써보세요. 모델링 팩의 밀착력이 성분 흡수를 극대화해줘서 혼자 바를 때보다 훨씬 효과가 빠르게 느껴져요. 칙칙한 잡티 피부에는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드 앰플을 추천드려요. 미백 효과가 있는 성분을 모델링 팩이 피부 안에 가둬두는 방식이라 다음날 아침 피부톤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조합의 핵심은 딱 하나인데요. 앰플을 바르고 나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요. 반쯤 흡수됐을 때 바로 팩을 올려야 시너지가 최대로 나와요. 줄레에서 나오는 모델링 팩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스피루리나 모델링 팩이고요. 스피루리나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건강식품으로도 유명한 그 녹색 슈퍼푸드인데요.
사실 피부에도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스피루리나에는 피코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여기에 베타카로틴, 엽록소, 필수 아미노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의 영양을 꽉꽉 채워주는 성분으로 유명해요. 피부가 칙칙하거나 생기가 없을 때, 환경 오염이나 자외선으로 피부가 지쳐 있을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스피루리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피부의 노폐물 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팩을 뗀 다음날 피부가 훨씬 맑고 생기 있어 보여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 톤이 어두워지신 분들, 아무리 케어를 해도 피부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 하신 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피부가 칙칙하거나 피부 노화가 걱정이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많이 지쳐있거나 하시면 스피루리나 모델링팩 꼭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약숙인데요. 약숙은 우리 한국인한테 너무 친숙한 식물이죠. 약숙에는 항염, 향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거나 피부 결점이 많이 올라오는 피부에 특히 잘 맞는 성분이에요. 또 쑥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피부 위생을 지켜줘요. 약속 모델링 팩은 한마디로 진정과 회복에 특화된 팩이에요. 팩을 올리는 순간부터 쿨링 효과가 느껴지면서 자극받은 피부가 빠르게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피부 자극이 예민하거나 계절이 바뀌면서 피부 결점이 잦으신 분, 또 민감하거나 피부 열감이 자주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약속 모델링을 꼭 추천드려요. 자, 그럼 두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피부가 칙칙하고 생기가 없다면 스피루리나를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예민하고 결점이 고민이시라면 약속 모델링을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요. 주 1회는 스피루리나로 영양을 채우고 또 주 1회는 약속으로 진정하는 루틴을 짜시면 정말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모델링팩 바르는 법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가장 흔한 실수가 너무 얇게 바르는 거예요. 얇게 바르면 굳는 과정에서 갈라지고 뗄 때 조각조각 부서져서 피부에 잔여물이 남게 되거든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 많으시죠? 그리고 가장자리 처리를 대충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눈가나 헤어라인 쪽을 너무 얇게 마무리하면 그 부분이 먼저 말라서 피부에 달라붙거나 갈라지기 쉬워요. 모델링팩 파우더는 먼저 말랑한 고무볼에 계량컵을 이용해서 적당량 덜어주세요. 이때 물은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파우더와 물의 비율은 1대 0.7 또는 0.8 정도로 맞춰주시고 너무 묽거나 되지 않게 천천히 물을 넣으면서 조절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덩어리 없이 부드럽고 균일하게 잘 섞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대충 섞으면 바를 때 밀리거나 뭉칠 수 있어서 조금만 신경 써서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얼굴에 바르기 전에 농도를 한번 꼭 체크해주세요. 흐르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펴발리는 정도가 딱 좋은 상태예요. 모델링 팩을 해보려고 세안을 하고 왔고요. 토너로 이미 얼굴을 살짝 정리한 상태이고 에센스를 발라볼게요. 모델링 팩은 물과 팩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팩과 물의 비율을 1대 0.8 정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 물이 너무 많으면 제형이 묽기 때문에 흘러내리고 또 물이 너무 없으면 제형이 되직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보시면 모델링 팩을 섞고 잘 저었을 때 약간 되직한 정도가 좋아요. 요 정도의 느낌. 요 정도의 느낌이면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델링 팩 하실 때 가장 흔한 실수가 너무 얇게 바르는 건데요. 얇게 바르면 굳는 과정에서 갈라지고 뗄 때 조각조각 부서져서 피부에 잔여물이 남게 되거든요. 모델링 팩 바르실 때 가장자리 처리를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눈가나 헤어라인 쪽을 너무 얇게 마무리하면 그 부분이 먼저 말라서 피부에 달라붙거나 갈라지기 쉬워요. 원래 저는 모델링 팩을 할 때
눈이랑 코를 제외하고 입가까지 얼굴 전체를 다 도포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 입이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눈, 코, 입을 제외하시고 모델링 팩을 균일하게 도포해 주시면 되세요. 모델링 팩을 하시면서 실수하시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팩을 너무 올려두시는 거예요. 보통은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한데 어떤 분들은 30분 넘게 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 수분을 역으로 모델링 팩이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팩 전에 오일이나 크림을 같이 바르시더라고요. 팩을 올리기 전에 앰플과 세럼을 바르셔야 하지만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면 모델링 팩이 밀착이 안 돼서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안 후 아무것도 안 바르시고 바로 팩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좋지 않아요. 기초 케어 없이 팩만 올리면 성분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반드시 앰플이나 세럼을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모델링 팩을 올려주세요. 간혹 모델링 팩을 바르시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면 이런 팩거즈를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팩거즈 자체가 시트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에센스와 세럼을 바르시고 그 위에 팩거즈를 올린 다음에 모델링 팩을 해주시면 나중에 모델링 팩을 제거하실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팩을 바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신다면 이 팩거즈를 사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모델링 팩을 한 번에 슝 떼어내고 남은 잔여물이 있다면 스킨 토너로 마무리해주세요. 오늘 모델링 팩에 대해서 도포하는 방법부터 앰플 조합 그리고 떼는 방법까지 전부 다 얘기해봤는데요. 모델링 팩은 올바른 사용 방법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순서대로 딱 한 번만 해보시면 에스테틱에서 관리받으신 것처럼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평소 모델링 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줄레 모델링 팩도 꼭 추천드리고요. 피부 관리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어떤 앰플 조합이 가장 효과 좋으셨는지 댓글로 공유도 해주세요. 매일매일 피부가 더 좋아지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